퀴즈. 안녕하세요. 저는 2025 서울 유아특수 합격자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초수에 합격을 했는데요. 강의하기에 앞서 제 강의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저처럼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네, 그런 뽀로로 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수기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세세한 공부 방법보다는 큰 틀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이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째, 나 자신을 알라. 둘째, 서진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 셋째, 일반 유아 강의 선택과 이유. 넷째, 공부 방법. 다섯째, 나만의 중요 포인트. 마지막으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 2차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째, 나 자신을 알라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저는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의 성향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해야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 공부 방법 및 시간으로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저도 공부를 하며 느꼈던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나의 성향을 모른 상태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의 길과 멀어지는 것으로, 즉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서진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밝은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채찍보다는 당근이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진 교수님께서 예전에 저희 대학교에 특강을 오셨을 때 강의를 수강해보고 교수님의 그런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 좋게 와닿아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풍부한 자료인데요. 사실 그 초수 선생님들에게는 이러한 자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개념 이론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화 자료라든지 또는 끈기 꾸러미 책, 연관 패키지를 들으면 끈기 꾸러미 책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장특법과 또 그 도식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세세하게 적혀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이 그 강의에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개념 이해 쏙쏙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반복 강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억하게끔 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연간 패키지를 들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상반기 1월부터 3월, 또 3월부터 그 6월에 진행되는 강의에서 유아특수 선생님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인지, 또 초특, 중특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개념이 머리에 박히고 또 이해가 되는 개념 이해 쏙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특수교육학 과목인데요. 저는 워낙에 이제 초수이기도 하고 초반에는 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지? 이러한 좀 불안감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수교육학 과목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봤는데 사실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전환교육, 학습장애, 건강장애
이 파트는 아예 수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안 들어도 된다고? 그냥 버려도 된다고?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강하면서 '유아는 과감하게 버려야겠다. 내가 쪼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여기 노란 부분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보완대체 의사소통, 이 파트를 특히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란 부분을 특히 더 중점으로 두고 공부를 했지만, 이번 2025 임용 시험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내가 이 노란 부분을 중요시하되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노란 부분을 더욱 중점으로 깊이 공부를 한 것이지 다른 영역들을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교육학 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학, 장특법, 누리과정인데요. 우선 저는 이제 유특학이랑 교직논술은 서진 교수님 커리대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 연간 패키지에서는 교수님께서 그 연간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는데, 그 부분에 저는 그대로 따라가서 4 월, 6월 이렇게 유특학은 4 월, 교직논술은 6 월쯤에 강의를 수강을 했고, 계속 반복해서 해독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이 있는데요. 이제 교직 논술은 특수교육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논술을 작성하는 것인데, 저는 논술 연습은 하반기부터 주 1회 정도만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용 범위가 넓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비교적 낮은 장특법은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개별화 교육 계획,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이런 쪽으로 영유아 위주로 꾸준히 읽었습니다. 장특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작정 외울 거야, 매일매일 암기할 거야, 이렇게보다는 저는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읽어 보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개별화 교육의 IP 부분은 논술로도 유아특수 그 논술에서 꾸준히 출제되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완벽하게 조금 읽어 보고 암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 누리과정 개정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워낙에 막 암기를 해야지, 글을 쭉쭉 읽어야지,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좀 재밌게 암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 누리과정도 그 너튜브에 유명한 이제 노래들을 아르바이트 출퇴근길에 매일 들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누리과정에 대한 노래가 다양하게 또 많은 선생님들이 올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유아 강의 선택 및 이유인데요. 저는 먼저 개론을 이땡땡 강사님, 유명하신 이제 강사님을 수강을 했는데요. 제가 그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다른 선생님들대로 따라하려다가 자기 공부 방법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저도 여기서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이땡땡 강사님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수강하셔서 저도 따라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반여에 대한 정보도 저는 좀 부족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수강을 많이 하시길래
따라 수강할 수나 책이 일단 저와 맞지 않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뭔가 표 안에 도식이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제가 딱 읽기가 편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편한데 이 강사님 책은 쪼끔 더 구조화가 저와 맞지 않다고 느꼈고요. 하지만 강의하실 때 뭐 중요한 정도를 등급으로 알려주시고 네 이런 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론이 그 책 교재가 저와 맞지 않다 보니까 강론에서는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가 키즈쌤인데요. 이제 키즈쌤 강의는 유아특수 선생님들을 위한 유아교육 강의와 일반 유아교육 선생님들을 위한 유아교육 강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따로 집필한 점이 저는 책이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집필한 점과 책 자체가 안에 구조화된 내용들이 표 도식 안에 이렇게 딱딱딱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그 가독성이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와 더 맞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서 강론을 쭉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반 유아 과목인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유아특수 시험에서 임용에서 특학만이 아니라 일반 유아 과목이 굉장히 비율이 높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정말 반반 5대 5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학만큼이나 일반 유아 과목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에 따른 일반 유아 과목으로는 이제 개론에서는 사상 발달 놀이, 교사론, 부모론, 아동복지, 평가, 교육과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유특 선생님들은 사상과 아동복지를 어 빼고 공부를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과감하게 버린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이 노란 부분, 발달과 놀이 부분은 다른 영역들보다는 쪼금 더 깊이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론인데요. 강론은 일반 유아 안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정말 꼼꼼히 공부를 했고 계속 읽어 보고 회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특학도 특학이지만 일반 유아 공부하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쪼금 더 특학보다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술 경험 안에 있는 미술이나 음악도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쪼금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이나 저는 강론을 재미있게 회독하고 읽어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일단 초수였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월별로 계획하고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일단 큰 틀로 '서진 교수님의 커리를 따라가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간 패키지를 끊었습니다. 초수다 보니까 서진 교수님의 강의를 따라갔고 그리고 저는 직강을 수강했는데요. 현장에 와서 수강을 했기 때문에 강의가 밀리지 않고 다른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초수 선생님들한테는 특히나 이 직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또 약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강으로 들었을 때는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강을 들어서 좀 강제성을 부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커리를 따라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계획서를 나눠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획서가 이건데 여기서 이제 1-3 월은 뭐 기본 이론 반, 3-6 월은 강론 심화 반, 이렇게 또 하반기에 넘어가서는 문제풀이 모의고사 반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저는 강의는 이대로 쭉 따라갔고 그 사이에 나오는 뭐 유아특수학, 교직논술 이런 것도 그 달에 맞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일반 유아 과목은 4 월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6 월에 끝마쳤습니다. 직강으로
제가 특학을 듣다 보니까 강의가 밀리지 않아서 일반 유학 강의를 중간중간 듣는 데에 무리가 없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저에게 적용한 방법인데요. 사실 공부 방법이라는 게 너무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좋은 공부 방법이지, 남들을 따라하는 공부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처음에 무작정 개념을 외우려고만 하고, 또 글을 계속 읽으려고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암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아 이 개념이구나.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머리에 저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기라는 것도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내가 모든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회독을 통해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암기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암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인데요. 제가 앞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또 드렸던 게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공부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라 함은 저는 하반기 넘어가서 쪼끔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버릴 부분과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일반 유아에서도 사상과 아동복지, 그리고 특학에서도 건강장애, 학습장애, 전환교육, 이런 파트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대충 훑어보는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기출에 나왔던 부분과 그 주변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아특수 임용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나 개념은 꼼꼼히 공부하기보다는 한두 번 읽어보고 훑어보는 정도로 비중을 적게 두었는데요. 대신에 이 부분이 저에게는 그 공부 시간의 효율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쪼금 훑어보는 개념들은 대충 보고, 대신에 저희가 깊게 봐야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꼼꼼히 봤습니다. 이 시간 활용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또 이 방법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해라."라고 했던 게, 저는 제 성향을 워낙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월별로 '이렇게까지 이룰 거야.'라고 이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저에게 더 안 맞더라고요. 그 틀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노력하기에는 저는 쪼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을 때 시작해야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공부는 시간보다 그 효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12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12 시간은 아니었어요. 더욱이나 그 공부가 안 되니까 그 공부 안 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을 했고, 집중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집중을 해서 자유롭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효율을 오히려 높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가 쪼끔 잘렸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 원하는 시간에 자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원하는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아침 7시 부터 뭐 6시 나 7시 부터 기상 스터디도 하시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그 루틴을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 보고 싶었는데 저라는 사람이 그거와 너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의 방법을 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7-8월 문제풀이 반을 들어가면서 이제 친구와 퀴즈 형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스스로 혼자 백지 인출, 구두 인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개념서를 보게 되고 억지로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더욱 암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험을 준비하던 친한 친구와 매일같이 만나서 영역별로 용어의 정의, 장단점, 효과 등 다양한 퀴즈 형식으로 인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는 혼자 하는 게 편해. 나는 혼자 백지 인출 해 보고 구두 인출 잘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혼자 하는 게 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친구와 만나서 퀴즈 형식으로 쪼금 더 재밌게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좀 재밌어야 공부가 되더라고요. 사실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렇겠지만 전 좀 흥미가 생겨야 공부를 하게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 공부 자체도 지루하게 한다기보다는 쪼끔 더 나만의 방법으로 재밌게 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브노트의 활용인데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공부를 하반기에 늦게 시작한 만큼 서브노트를 직접 만들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카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 다른 선생님들이 무료로 이제 제공해 주시는 서브노트 자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그런 서브노트를 출력해서 부족한 부분은 옆에 빈 공간을 채워 나가며 활용을 했는데요. 저는 워낙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밌어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시각적인 자극이 있어야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일부러 계속 펼쳐 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시각적으로 가장 깔끔하고 또 잘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출력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개념서를 보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거나 부족한 내용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독이 진행되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암기할 수 있었던 점이 이러한 서브노트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저는 나는 직접 만드는 게 재밌던데. 나는 내가 타이핑 쳐서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직접 만드시는 게 더욱 효율적이고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중요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만의 중요 포인트라기보다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먼저 멘탈 관리입니다. 저는 좀 럭키비키 마인드 유명한 장원영 님께서 이제 하시는 럭키비키 마인드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워낙에 낙관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실패라든지 쪼금 내가 생각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좌절하는 마음보다는 '이겨내야지.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더 많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9 월에서 11월 모의고사 점수가 정말 낮았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점수는 실제 점수가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면서도 속상한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여기서 충격도 많이 받고 스스로에게 실망도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내가 아주 밑에 있잖아. 그럼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네?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남은 2달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2달을 정말 이 충격 하나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 뒷심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뭐 1 월부터
또 이 상반기부터 꾸준히 열심히 해온 선생님들은 그만큼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만큼 상반기에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뒷심으로 '조금 발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5 월부터 저는 재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졌지만 그래도 후반에 '스퍼트를 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반기에는 평소 공부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것이 여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공부량을 이 하반기에 쭉 이어나가서 모의고사 치른 이후에는 어 최고의 공부 시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전날에도 직전 날에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저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제 엉덩이 힘, 뒷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차 합격자 발표 전인데요. 1차 합격자가 발표 전에는 선생님들이 2차 강의 준비를 2차 시험 준비를 많이 시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좀 놀아야겠다.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스터디를 구성해서 미리 2차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 차의 합격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 3 주를 잘 활용해야 1차 합격 후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스터디를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서진특수 연간 패키지 혜택으로 2차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을 얻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터디 구성까지 학원에서 맞춰서 연결을 해 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따로 스터디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 이렇게 2 차에 대한 부담을 쪼끔 덜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 이해하기. 초수인 선생님들께 2 차는 더욱 낯설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지도안, 수업 실현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2 차는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정조희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2차 시험의 키워드 및 개념, 답변 형태, 기출 문제 연습 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만족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2 차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이 선생님의 그런 강의와 교재가 제가 합격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 차에 대한 구체적인 합격 수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2차 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